예를 들면 오자마자 팔짱 끼고 한번 뭐 얘기해 보세요. 네네. 너무 그런 식의 질문보다는 그래도 좀 상담을 서로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나. 덕일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소장님의 직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에 좀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점과 사주와 신점과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점과 사주와 신점. 네네. 일단은 뭐 크게 이제 사주하고 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네네. 사주는 이제 우리가 연월일시를 뽑잖아요. 네네. 그래서 태어난 시간에 태어난 이제 연월일시를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기운을 타고 어떤 흐름으로 사느냐 그걸 이제 보는 약간 정해진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네네. 점은 스팟이죠, 스팟. 그때 내가 필요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답이 나올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신점은 저는 사실은 신점이라는 거는 조금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 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걸 이제 가르는 거거든요. 예, 아니요를 가지고 그걸 이제 기lum을 나누는 건데 이제 신점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제3의 눈을 좀 보시는 분들 예지력이나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뭐 무속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저도 들은 얘기지만 모시는 신한테 들어서 그걸 이제 얘기해주거나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점이라고 하는 원래 근본 취지하고 맞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신기나 신한, 영한 약간 좀 그런 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소장님께서 운영한 센터에서 네. 어떤 걸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주와 주역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점찰경이라고 네네. 요건 조금 이제 특이한 건데 불교의 전법이에요. 업보와 마음을 좀 보는 전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수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풍수 컨설팅.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이나 집이나 그런 거 이제 오늘 좋게 상승시켜줄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요즘은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주나 뭐 타로나 풍수 같은 건 익숙한데 주역은 뭔가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역이요. 소개를 하면은 원래는 이제 사서 삼경 중에 하나죠. 시경, 서경, 역경. 그걸 삼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 공자님도 이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도 주역은 많이 공부했었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나 정약용 선생님들도 뭐 역학계몽 또 저기 정약용의 주역 사전 뭐 이런 주역 책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걸 이제 철학으로 접근하냐 아니면 점까지 봤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주역은 점서이자 경서죠.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또 철학적으로도 공부를 하지만 또 그걸 또 점을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의 이런 인생도 같이 이제 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보시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주역을 좀 잘만 사주보다? 그건 좀 다른 게요. 네. 사주는 이제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사주는 거시적 관점에서 내가 이거를 좀 흐름을 보는 거고 맞는다라고 하면 이제 주역이죠. 왜냐면 이제 주역은 내가 그때 질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점괘를 뽑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이나 내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 사람과의 계약은 어떤가요? 뭐 이제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적중률만 따지면 당연히 점이 높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질문. 운명은 바뀌나요? 사주 팔자 바뀌나요? 사주 자체가 바뀌지는 않고요. 네네. 저는 이거를 운명과 숙명으로 말하고 싶어요. 혹시 아시나요? 운명과 숙명의 차이?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좀 어렵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사실 뭐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데 누구는 숙명이라고 말하고 네네. 누구는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사실 한자 뜻 풀어보면 바로 나와요. 숙명은 이거 잠자 숙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숙명은 이 잠자고 있는 것, 정해진 것, 네네.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고 운명은 움직이는 움자예요. 운명은 이름 뜻 자체가 바뀐다는. 예, 사람들이 뭐 운명은 바뀌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운명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은 숙명도 존재하고 운명도 존재한다. 네. 그래서 운명적인 부분은 바뀔 수 있다.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상담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네. 안 좋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나요? 안 좋은 얘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요리사들이 날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요리 내놓지는 않잖아요. 요리를 해서 먹기 좋게 내놓잖아요. 네네. 예, 저는 좀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물론 오시는 분들이야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좀 욕을 하시는데 네네. 물론 이제 뭐 숨긴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제 같은 얘기라도 이분이 이걸 나쁜 얘기를 들었으면 예를 들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좀 그런 얘기를 같이 해준다거나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왜냐하면 무조건 사주풀이가 목적이 아니라 운명 개척이잖아요. 네네. 인생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잘 되게 해드는데 너무 막 안 좋은 것들 너무 심한 경우는 저는 조금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나쁜 걸 좋게 말하면 안 되죠. 그쵸. 예, 뭐 속여서 말하면 안 되지만 좀 기왕이면 같은 얘기라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좀 요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예. 사주를 잘 풀이해 주시는 분이랑 못 풀이해 주시는 분을 구분하는 좀 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이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네. 일단은 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접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고수다 하수다 뭐 그렇게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뭐 신뢰성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하면 가까운 미래를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며칠 뒤면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이쪽 업계에 계시니까 네. 이쪽 업계의 가장 큰 좀 문제점?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약간 이거를 운명 개척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하나 이제 방향성 제시인데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사주풀이 위주로 너무 네. 맞추는 거 위주로 많이 좀 가시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신뢰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네네. 뭐 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오자마자 팔짱 끼고 한번 뭐 얘기해 보세요. 네네. 뭐 너무 좀 그런 식의 질문보다는 그래도 좀 상담을 서로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걸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내담자께서도 오시면 차라리 있는 대로 터놓고 말씀을 하시면 자기 상황을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더 풍부한 솔루션을 갖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맞추는 것보다는 솔루션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뭐 가벼운 이런 질문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저희가 이제 가볍게 뭐 관상을 한번 보고 사주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